네, 오늘은 해석하기의 섹션 6.1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다른 해석학 책에 보통 있지는 않은데요. 이 르벡 정리를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인테그라블 펑션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증명하지는 못하고 이 르벡 정리를 이해하는 수준으로 이 강의를 설명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이 르벡 정리의 장점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서서는 어떤 펑션이 인테그러블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퍼썸이나 로어썸을 계산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퍼썸과 로어썸을 계산하지 않고 주어진 펑션이 인테그러블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생소한 단어죠. 메저 제로 셋이라는 것을 먼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해석학을 배우게 되면 이 메저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이 시간에는 그 메저를 정의하지는 않고 어떤 셋이 메저 제로를 갖는다 그것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저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측도라고 해서 이 셋의 어떤 양이 제로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양을 따지는지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부분 집합 2가 메저 제로다 이것의 정의가 다음과 같습니다.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파이나이트나 카운터블인 어떤 in이 존재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in의 개수가 파이나이트나 카운터블이다 이제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in은 뭐냐면 간단하게 오픈 인터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오픈 인터벌의 개수가 유한계 또는 카운터블계이다입니다. 이 카운터블이 좀 잘 기억나지 않으면 우리 해석학 1시간에 1장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 카운터블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사실 카운터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픈 인터벌의 개수가 자연수 개수만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때 이게 이제 어떤 성질을 만족하느냐면 다음 두 성질을 만족합니다. 일단 이 오픈 인터벌을 합집합을 다 이렇게 했더니 이 2를 포함하더라. 요 n은 지금 제가 여기 아무 기호로 표시하지 않은 이유가 파이나이트일 수도 있고 카운터블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해석학 1에서 아마 오픈 커버 배웠던 거 기억할 건데요. 오픈 커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합을 이 in의 합집합으로 이렇게 커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합 2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2를 어떤 in 이런 인터벌로 이렇게 커버한다는 뜻이에요.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메저 제로가 되는지는 아직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커버를 해요. 이것들이 전부 다 in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이 in의 이 l이 뭐냐면 length예요. 이 각각 인터벌의 길이에요. 그래서 각각 인터벌들의 길이를 모두 다 더하면 제일 처음에 주어진 양의 엡실론보다 더 작거나 같은 이러한 in들이 존재하면 우리가 2가 메저 제로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요. 지금 이런 경우는 사실은 메저 제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 인터벌들의 길이를 다 더하면 최소한 요것보다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터벌의 랭스의 합이 이 주어진 엡실론보다 항상 작게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집합이 메저 제로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2라는 집합이 메저 제로가 되면 그것보다 더 작은 집합은 당연히 메저 제로가 될 것입니다. 더 작은 집합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 이제 중요한데요. 모든 파이나이트 셋,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란 뜻이죠. 모든 파이나이트 셋은 항상 메저 제로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파이나이트니까 일단 이 2가 원소가 하나만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원소가 하나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요것을 우리가 x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메저 제로가 되려면 이것의 오픈 인터벌로 만들어진 커버가 있는데 그 오픈 인터벌의 길이를 한없이 작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원소가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생기는 이런 인터벌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인터벌의 길이를 우리가 엡실론보다 더 작거나 같게 항상 만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점만 포함하면 되기 때문에 이 길이를 굉장히 작게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각각의 길이를 뭐 2분의 엡실론 아니면 3분의 엡실론이 되도록 이렇게 잡아보면 이 인터벌의 길이는 엡실론이 될 겁니다. 그래서 편의상 여기는 등호를 넣었기 때문에 엡실론이 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점 하나짜리는 메저 제로가 될 것 같습니다. 파이나이트 셋이니까 요 2라는 집합을 원소를 x1부터 xm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집합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을 인터벌 하나씩 맡아서 이렇게 커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한 요 인터벌들의
길이의 합이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아까 하나인 경우는 요게 엡실론이면 됐었는데 m개니까 요 각각의 길이가 얼마면 되겠습니까? 엡실론 나누기 m이 되도록 다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가운데 점으로 하고 요 양쪽으로 엡실론 나누기 2m, 엡실론 나누기 2m 요걸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면 요 인터벌들이 다 생기겠죠. 그러면 요 in들을 전부 다 합집합을 해보면 당연히 요 2를 포함을 하고요. in의 모든 길이의 합을 계산을 해보면 정확히 엡실론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파이나이트 셋은 항상 메저 제로를 갖는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이 유한계는 됐는데요. 점이 무한히 많으면 이게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3번이 이제 굉장히 놀라운 결과인데요. 모든 카운터블 서브셋도 메저 제로를 갖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점이 무한계여도 아까 그 2번과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운터블이면 우리가 1장에서도 배웠지만 모든 점에 자연수 번호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연수 번호를 줄 때 이게 꼭 크기 순서대로 줄 수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지금 그림과 같이 이렇게 번호를 다 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 카운터블 셋의 이뉴머레이션의 성질이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같은 크기의 요 셋으로 이렇게 덮어버리면 이게 이제 어떤 유한 길이가 있어도 무한히 인터벌들의 길이의 합이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메꾸냐면요. 첫 번째는 이 길이, 우리가 이제 보통 1학기 때는 우산으로 설명을 했는데 요 우산의 길이가 2분의 엡실론이 되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절반으로 해서 이거는 4분의 엡실론이 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절반으로 해서 8분의 엡실론이 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절반 해서 이렇게 점점 작게 할 겁니다. 여기 점이 하나만 있으니까 요 구간에 아무리 작더라도 저 점을 포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나눠야 되니까 2로 또 나눠야 돼서 첫 번째는 4분의 엡실론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xn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 나누기 2의 n 더하기 1승을 해주면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인터벌이 컨스트럭트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 2가 요 in의 합집합에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이제 이게 중요하죠. in의 길이가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느냐. 요 각각의 길이가 우리가 2의 n승분의 엡실론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엡실론을 앞으로 빼버리면 이거 이제 무한등비 급수를 계산해보면 1이니까 엡실론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결과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이 유한계며 메저 제로가 되는 거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카운터블 셋도 메저 제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언카운터블 셋, 그러니까 자연수 개수보다 훨씬 더 많은 셋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언카운터블이면서 메저 제로가 되는 예제가 또 존재해요. 네, 그 예제는 사실 칸토르 셋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다른 영상에서 좀 여유가 되면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언카운터블이라고 해서 전부 다 메저 제로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언카운터블이면서 메저 제로가 되는 집합도 존재해요. 그런데 언카운터블이면서 메저 제로를 갖지 않는 집합도 존재해요. 이거는 그냥 0부터 1까지 전체 인터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요 인터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위에 아무리 작은 요런 인터벌로 이렇게 포함을 한다고 해도 이게 이제 전부 다 포함이 되면 이것들의 길이의 합이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제 임의의 양수 엡실론보다 작게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건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던 건 메저 제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이 관계가 복잡한데요. 메저 제로 셋 중에서 파이나이트 셋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블 셋도 있어요. 그런데 언카운터블 중에도 메저 제로가 될 수도 있고 언카운터블 중에도 메저 제로가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파이나잇은 무조건 메저 제로, 카운터블은 무조건 메저 제로이지만 언카운터블은 메저 제로이다 라고 할 수 없어요.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 이제 인테그러블 펑션의 성질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르벡 정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책에 있는 6.1.13입니다. 물론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건 이 시간에 증명하지는 않고 이 사실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그랬듯이 이 f는 a, b에서 정의된 바운디드 펑션입니다. 이때 f가 이 집합에서 인테그러블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을 조금 전에 설명했던 메저 제로로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이 주어진 함수 f의 discontinuities, 이건 이제 뭐냐면 모든 불연속점을 다 구해요. 그래서 불연속점을 모아놓은 이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이 만약 메저 제로를 갖는다면 f가 인테그러블인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어퍼썸이나 로어썸 계산을 해서 인테그러블임을 결정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f의 불연속점만 공부를 하면 인테그러블임을 설명할 수 있다. 굉장히 쉽고 효과적인 정리입니다. 물론 이 해석학 수준으로서는 증명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그대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르벡 정리로 다음을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어떤 함수 f가 불연속점의 개수가 유한계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앞서 얘기한 이 집합이 유한 집합이잖아요. 파이나이트 셋이죠. 그런데 앞서 이 파이나이트 셋은 항상 메저 제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르벡 정리에 따라서 이 함수 f는 항상 인테그러블 펑션인 것을 결정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불연속점이 1개, 2개 막 그런 것들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르벡 정리에 따르면 쉽게 인테그러블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아마 이건 제일 처음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디리클렛 펑션, 그 유리수에서는 1, 무리수에서는 0, 이제 그 함수인데 그 함수는 사실은 모든 데서 불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함수는 불연속점을 다 모아놓으면 이런 이제 전체가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이런 형태는 메저 제로가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디리클렛 펑션은 이 르벡 정리에 따르면 인테그러블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쉽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예제가 있어요. 이 톰의 펑션, 우리가 아마 해석하기 1시간에 이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죠. 뭐 제가 여러 가지 그림도 보여드렸었고요. x가 이렇게 유리수일 때, 이건 이제 기하분수 형태로 표현이 되면 분모는 그대로 있는데 분자를 이렇게 1로 바꿔치기 한 이런 이제 n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0일 때는 1을 주고 x가 무리수일 때는 0 이렇게 줬었습니다. 우리가 해석하기 1시간에 이 그림도 그리고 이제 이것의 이제 성질이 뭐 있느냐면 섹션 4.2에서 이걸 공부를 했었어요. 이 함수 f는 무리수에서는 연속인데 유리수에서만 불연속이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물론 이제 이 증명은 여기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팩트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즉 우리 앞서 이 함수 f가 불연속이 되는 점들을 이렇게 다 모아놓은 이 집합이 사실은 유리수 인터섹션 이 전체 정의역이죠. 그래서 결국은 유리수예요. 근데 우리가 해석하기 1시간 했지만 유리수는 카운터블 셋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이 톰의 펑션의 불연속점이 유리수인데 유리수는 카운터블이에요. 그런데 아까 카운터블은 메저 제로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앞에 설명해보죠. 카운터블 셋은 메저 제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 집합이 메저 제로니까 르벡 정리에 따르면 이 톰의 펑션은 인테그러블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이것도 이제 불연속점이 무한히 많은 이런 유리수 점인데도 불구하고 앞선 디리클렛 펑션과는 달리 인테그러블이 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인테그러블이면 우리가 인테그럴 값은 이 톰의 펑션은 그리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로우어 썸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어떤 파티션을 우리가 선택하더라도 어떤 인터벌 안에 무리수가 항상 있으니까 우리 어퍼 썸 할 때 이제 정의했던 요 스몰 mi가 항상 0이 돼요. 어떤 구간이든 무리수가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0이니까 모든 파티션에 대해서 로우어 썸은 0입니다. 그러니까 로우어 인테그럴은 0이 되고 인테그러블이니까 이 인테그럴 값과 로우어 인테그럴 또는 어퍼 인테그럴은 다 같은 값이잖아요. 그래서 적분값 이 인테그럴 값은 0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디리클렛 펑션은 인테그러블이 아닌데요. 톰의 펑션은 인테그러블이고 심지어는 인테그럴 값이 0이다까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6.1에 그리고 오늘 강의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성함수에 관련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6.1.9입니다. 이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요. 조건이 조금 헷갈려요. 결국은 이렇게 합성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위의 조건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먼저 함수 f는 바운디드고요. 이 구간 a, b에서
integrable이라는 조건을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phi라는 함수는 CD 요 영역에서 continuous라는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합성이 되려면 이 f의 range가 이것의 도메인에 들어가야 되니까 f의 치역이 이쪽 phi의 도메인 있죠? 요 CD에 포함된다. 즉 이제 이것은 사실은 합성이 잘 된다. 이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조건이 있을 때 phi 합성 f가 integrable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러프하게 얘기를 하면 integrable 펑션이 하나 있을 때 이걸 continuous 펑션으로 이렇게 합성을 해도 integrable이 된다. 이 그림을 기억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integrable 함수를 continuous 펑션으로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continuous 펑션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phi x는 절대값 x 이런 것도 continuous고요. x 제곱도 continuous고요. 2의 x승도 continuous고요. 뭐 예를 들어서 sin x 뭐 이렇게 continuous 펑션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이러한 예제를 넣어도 새로운 인테그러블 펑션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코롤러리 6.1.10인데요. f가 이렇게 인테그러블 펑션이 있으면 먼저 이 컨티뉴어스 펑션의 절대값을 합성시켜주면 절대값 f가 되죠? 그래서 f가 인테그러블이면 절대값 f도 무조건 인테그러블이다. 이제 그 뜻이고요. x제곱을 넣으면 f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f가 인테그러블이면 f제곱도 인테그러블이다. phi x가 2의 x승이면 2의 f승이 되고요. sin x면 sin f가 됩니다. 이 모두 다 이제 f가 인테그러블일 때 새로운 인테그러블 펑션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잊어버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보이고자 하는 건 이거거든요. f가 인테그러블이면 phi 합성 f가 여전히 인테그러블이다. 네,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 요걸 이제 보이고 싶거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르벡 정리를 활용할 건데요. 이 밑에부터 보도록 할게요. f가 인테그러블이다. 이것과 이제 동치가 뭐냐면 요 집합 2를 설명을 하는데 요 집합 2가 뭐냐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f가 불연속이 되는 x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f가 인테그러블인 것과 요 집합 2가 매저 제로라는 것과 이게 동치이다. 요건 이제 르벡 정리이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보여야 될 거 phi 합성 f가 인테그러블이다. 이것과 이제 동치인 건 새로운 집합을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집합 f는 이제 phi 합성 f니까 phi 합성 f가 컨티뉴어스가 되지 않은 x들의 집합이다. 그래서 요게 인테그러블인 것과 f가 매저 제로라는 것과 동치입니다.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은 모두 다 르벡 정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2가 매저 제로라는 거하고 f가 매저 제로라는 거하고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면 2와 f의 포함 관계를 생각해 보면 돼요. 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요. 사실은 f가 2에 포함이 되거든요. 결론이 뭐냐면 phi 합성 f가 컨티뉴어스가 아니면 f가 x에서 컨티뉴어스가 아니다. 네, 이 사실인데 이것과 동치는 뭐냐면 2의 컴플리먼트가 f의 컴플리먼트에 포함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2의 컴플리먼트라는 것은 뭐죠? f가 x에서 연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f의 컴플리먼트는 phi 합성 f가 x에서 연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가 연속이면 phi 합성 f가 연속이다. 이걸 보이면 되는데 이 조건에서 우리 가정 아까 phi에 대한 조건이 뭐가 있었죠? phi가 그래서 여기 continuous가 들어가는 거예요. f가 continuous이고 phi도 continuous면 우리가 이제 뭐 미적분학 시간부터 배웠지만 연속인 함수와 연속인 함수를 합성을 하면 여전히 연속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이 요거는 이제 연속이 여기 있고 그래서 이제 이 phi가 연속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가정에다가 phi가 continuous라는 가정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f가 continuous면 phi 합성 f가 continuous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대우명제를 생각을 해보면 phi 합성 f가 continuous가 아니면 f가 continuous가 아니다. 즉 f의 원소가 2에 들어간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포함 관계이면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더 큰 집합이 매저 제로가 되면 작은 집합이 매저 제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2가 매저 제로면 f가 매저 제로예요. 그래서 2가 매저 제로면 f가 매저 제로니까 이쪽 화살표가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네, 증명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이
이런 이제 화살표가 좀 많기 때문에 이 밑에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아까 이 컨티뉴이티가 증명에선 중요했는데 이거 컨티뉴이티 빼고 혹시 여기에 그냥 인테그러블 펑션을 써도 될까요? 이제 그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테그러블 펑션에 인테그러블 펑션을 합성하면 인테그러블이 되는가? 네, 위에 문장으로 썼죠? 두 개의 인테그러블 펑션을 합성하면 인테그러블이 되는가? 즉 f와 g가 모두 다 인테그러블이면 g 합성 f가 인테그러블이 되는가? 질문인데요. 불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카운트 이그젬플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이그젬플은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 f는 앞서 설명한 톰의 펑션이에요. 유리수일 때는 n분의 1이고 무리수일 때는 0. 아까 했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g라는 함수는 이렇게 정의할 겁니다. x가 0일 때는 0이라고 하고요. x가 0이 아닐 때는 1이라는 값을 줄 겁니다. 이거는 0에서만 불연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내용 그리고 오늘 공부했던 르벡 정리를 활용해도 이 함수 역시 인테그러블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정했던 두 함수 f와 g 모두 인테그러블이 됩니다. 하지만 g 합성 f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x가 유리수가 되면 아까 톰의 펑션의 성질에 따라서 fx는 0보다 클 겁니다. 왜냐하면 분모는 그대로 있고 분자만 1로 바꾸니까 0은 되지 않죠. 그런데 g라는 함수는 0이 아닌 점을 이렇게 대입하면 1이니까 x가 유리수면 합성하면 무조건 1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x가 만약 무리수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아까 정의했던 톰의 펑션의 값은 0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합성하면 0일 땐 0이니까 이럴 때는 0이 됩니다. 그래서 g 합성 f를 했더니 x가 유리수일 땐 1이고요. x가 무리수일 땐 0입니다. 이거 어떤 함수죠? 앞서 공부했던 디리클렛 펑션, 이 함수는 인테그러블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러블 펑션과 인테그러블 펑션을 합성한다고 해서 인테그러블이다라는 결론은 내릴 수 없습니다. 네, 이상 오늘까지 이제 6.1 내용을 다 마쳤는데요. 사실 6.1.6까지 배운 내용이 다르부 우리 어프로치로 리만 인테그러블 펑션을 공부한 거고요. 6.1.7은 조금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6.1.7을 보면 불연속점만 개수를 세면 뭐 두 개에서만 불연속이면 당연히 인테그러블이겠네. 이제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6.1.6까지 충실하게 공부를 하시고 6.1.7은 보너스처럼 르벡 정리를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